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정인영입니다. 자, 인생 성공의 85%는요, 평소 생활 태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뿅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생활 습관 속에서 그것을 보고 성공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매일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의 한 85%만이라도 꾸준히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기회가 더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하셔야겠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하늘에 정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이 내리는 비와 함께 내 고민 때문에 더 우울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02 누르시고요. 797-0300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02-207-6300번으로는 전화 상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으로 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너무 빨라서 놓치셨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제가 소개해 드려야겠죠. 백두산의 전기를 받고 돌아오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인환 대표이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백두산 다녀오셨잖아요. 주말에. 네, 어떠셨나요? 일단 중국 시장을 네.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백두산을 이렇게 오르게 됐는데 어쨌든 그 백두산이 천지를 네.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와서 그 허탕치고 돌아오는 길이 있는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올라가는 길이 두 군데예요. 네. 서코스, 이제 북코스, 북파 코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첫째 서파 코스로 가서는 아주 화창한 날씨 속에 천지를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둘째 날 갔을 때는 구름에 껴서 하나도 네.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것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 이런 것 같아요.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좋을 때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도 마찬가지 날씨 체크를 한다든지 조금 이렇게 나한테 운대가 따라준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화창한 날씨를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 것처럼요. 네. 부동산 시장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화창한 날씨를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예견해서 좋은 예측을 해서 좋은 어떤 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는 것은 위험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노력의 결과가 될 것 같고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시다 보면 네. 그 노력의 결과치는 좋은 쪽으로 반드시 갈 것입니다 라고 확신을 드리고요. 어쨌든 백두산 전기를 받은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기운, 좋은 영향력을 끼우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2년 동안 정말 꾸준하게 저희와 함께 해주신 대표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투자하기 전에요. 미리 확인하고 갈 이슈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가장 화두거리가 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지정된 서울의 뉴타운 재개발구역 606곳 중 196곳이 구역 해제된 가운데 서울시가 대안사업으로 내놓은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19곳으로 나머지 177개 해제 지역은 사실상 방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주택 청약 제도가 유주택자에게도 혜택을 넓히는 쪽으로 개편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국토부는 각종 주택 공급 제도를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춰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개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었던 이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서 해제된 지역들, 사실상 그 후속 대안들이 나오지 않고 좀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될지 뭔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해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거는 2011년에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시 이제 서울시장 역할을 하면서 2012년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해제를 검토를 쭉 해다 주민 실태 조사에 의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전체 구역이죠. 606곳 중에서 무려 196곳, 한 3분의 1 정도가 해제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를 했고요. 이 중에서 그 재개발에 대한 해제를 했는데 그 대안을 뭐로 선택을 하느냐 한다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부분으로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이 실상으로 따지면 그 동네에다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주택을 개보수할 때 저리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19개 구역에서 이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사업 해제 구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업체들이 많고요. 또 사업
또 해제하는 검토 대상 구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 네. 이게 가장 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 분들이 바라봤을 때 재개발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 기대감, 네. 또 어떤 투자처로 바라보기에는 사실은 당장은 조금 무리지 않겠느냐, 조금 좀 더 주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요. 기대감에 미리 막 선투자한다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 소식이 정말 큰 악재잖아요. 어떤 대응 취해야 될까요? 일단은 필요하면 장기적으로 갈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구역마다 일단 호재거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네.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곳이 아니라 조금 진행 속도가 좀 빨리 되는 곳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자들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주시를 해서요. 이 타이밍에 빠져나와야 될지 아니면 더 끌고 가야 될지를 분명히 파악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네. 부분은 이런 어떤 타임을 통해서 또 세미나에 와서 아니면 직접 상담을 통해서 얻어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호황제를 구별해내고 그 안에서 내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 사실 말은 쉽죠. 행동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셔서 고민 조금이나마 덜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토부에서요, 이 주택 청약 제도를 좀 현실화에 맞춰서 바꿔가겠다. 이 유주택자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을 좀 넓혀가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시장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자, 현재 이제 주택 청약 제도에 네. 대한 수정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청약 1순위 요건을 조금 이렇게 달리하겠다. 지금 수도권에 대한 청약 가입 기간은 2년 이상, 지방은 6개월 이상인데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평준화시키겠다는 쪽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청약 가입이 조금 낮아질 경우에 네. 1순위 요건이 완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문호가 열려지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분양력을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는 취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신규 분양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기 이전에 조금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규 분양을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네. 물론 전체적인 분양 시장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좀 알짜배기, 좀 주택 가격이 오를 만한 그런 분양 시장은 지금은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이고요. 청약 가점제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또 부양 가족 수에 따라서 그 점수제에 의해서 적이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완화된다고 한다면 그 경쟁력에 때문에 사실 내가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 당첨될 가능성이 좀 낮죠. 따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라면 보금자리 주택 중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좀 추가로 이렇게 분양되는 시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LH 공사에 꾸준히 이렇게 홈페이지를 네. 들여다본다든지 분양 시장을 들여다봐서 내가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을 지금 상황에서 조금 낮은 경쟁력 갖고 이렇게 당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가능하면 빨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항상 시기적절 움직인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 말씀 중에 보금자리 주택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보금자리 주택을 가지게 된다던가 거기에 성공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이 가장 이득으로 남는 거예요? 일단은 보금자리 주택은 싸게 분양을 그쵸.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아까 청약 가점대에 대한 점수 기준이 조금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뭐냐 네. 하면 위례 신도시라든지 강남 세곡 보금자리, 내곡 보금자리, 또 우면 보금자리 이런 어떤 특화되어 있는 좀 좋은 지역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또다시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라면 놓치지 말고 공략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습니다. 거기는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일반 분양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따져가면서 분별해 가면서 청약통장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 생각해 두셨다면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조사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규제로 응답자의 85%가 임대소득 과세 방침 완화와 DTI, LTV 규제 완화를 꼽았습니다.
네, 역시나 이 대못 규제로 꼽히고 있는 DTI, LTV 규제 완화, 그리고 임대소득 과세 부분 좀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떤 시각이신지 동의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굉장히 동의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네. 게 일단 이게 그 어떤 전문가들만의 시각이 아니라 많은 어떤 설문조사를 내다보면 거의 통계치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이 일부분입니다. 크게 이제 5가지 전망에 대해서 지금 좀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올해 하반기에 그 한 45% 수준 45% 해당되시는 분들이 현 수준에 머물지 않겠느냐라고 네. 바라봤고요. 1에서 3% 약간 소폭은 오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42.9%니까 나머지 한 11%를 제외한 90% 가까이 된 분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 내지 3% 상승, 또 3 내지 5%까지 상승하시는 분이 35%나 이렇게 네.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승률이 아까 같은 경우는 매매라고 한다면 3%는 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 그리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한 5%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 가격에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부동산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선결 조건은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2월 26일 임대차 선진화 방안 때문에 그 부분을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최근에 이렇게 DTI라든지 LTV 규제 완화 이 부분들은 상당히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게 빨리 좀 어떤 정책적으로 나오고 그게 국회가 통과가 되는 시점 자체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되는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그러면 LTV라든지 DTV 완화 방향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60%가 네. 금융회사, 은행에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정책적으로 몇 퍼센트를 이렇게 DTI로 풀어준다. LT로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은행 자유로 맡기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제 저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요. 나머지 17.2%가 일단 일괄적으로 현재보다는 10% 더 올라야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한 10% 정도가 상승이 돼야 되는 게 또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그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안을 보는데요. 우선 그 완화 방안 중에서 2주택자 전세금 과세 방침은 철회된다라는 네. 게 67%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논의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국회 통과 여부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조금 반드시 철회될 거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분리과세라는 기준 금액이 현재는 2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3천만 원으로 상향돼야 되는 부분도 네. 필요한 것 같고 또 분리과세라는 부분도 이 세금이라는 정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당초 2016년보다 지금은 그 1년 유예 정도의 이제 방침을 좀 세워놓고는 있는데 2년 정도를 더 유예하는 쪽이 이렇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이 조금 이렇게 거래도 활성화되고요. 가격이 좀 올라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일단 2주택자 전세금 과세 방침 철회 등과 같이 좀 압도적인 설문조사 답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설문조사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내 물건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 세미나 시간도 마련해뒀습니다. 언제일지 일정 확인해 보시죠. 이은한 대표,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불안 극복 비법과 고수익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6월 28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5시고요. 02797-0300번으로 예약 접수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식으로 리스크를 조금 줄여나가져 주실 건지, 투자자분들에게 무슨 팁 주실 건가요? 일단 모든 시장에서 네. 정상 루트가 있다면요.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침체기고 정체돼 있다. 네. 고속 도로로 얘기한다면 극심하게 지금 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빠른 길로 안 막히는 길로만 유도했을 때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을 네.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세미나에서 오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남자는 3명의 여자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머니 얘기를 잘 들어야 네. 되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와이프 얘기를 잘 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음성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항상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혼자만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세미나에 오셔서 어떤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부동산 시장을 읽어내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털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되고요. 투자 방향성도 좋은 쪽으로 선회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미나 가셔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신다면 그 시간 가기 전에 좀 맛보기 시간으로 오늘도 저희 상담 시간 열어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로 고민 토로해주고 계신데요.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을까요? 여기 지역이요. 네, 강동구 명일동. 네네. 산이 그린 아파트 1차 재건축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분양 신청 받아요. 아, 네네.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저 바다에서 좋을 건지 어떻게 시세가 요새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강동구 명일동의 삼익 그린 아파트 현재 분양 신청 중인 상황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요 시기 왠지 투자 전략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한번 넘겨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강동구 명일동의 삼익그린 1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세요. 네. 자, 근데 지금 나중에 취지가 이제 그 목적이 거주를 생각하시고 보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투자 때문에 아니,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예. 네. 지금 어쨌든 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일도 그 강동구 일대 명일역 근처인데요. 네. 자, 학군도 좋고 거주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업 어떤 속도도 굉장히 지금 그나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2차는 전혀 지금 예의가 없는데 네네. 여기 같은 경우 사업 시에 인가를 마치고 이제 관리 처분을 두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사업 속도와 사업성이 있어요. 네. 근데 사업성으로 따진다면은 일단 대지 지분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는 15평 중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실상으로는 대지 지분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추가 분담 금액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네. 과연 추가 분담이 더 늘어나지는 않겠느냐라는 그런 고민도 해보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 몇 평을 갖고 계시죠? 25평. 25평이 아마 대지 지분이 11평 정도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30평대 가는 데 있어서 대략 한 추가 분담금을 3억 정도를 예고를 하고 있어요. 3억이요? 3억 정도를 30평대 가는 데 있어서 네. 추가 분담금을 3억을 더 내라라고 조합 측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3억까지 내려는 것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예. 그러면 자, 이렇게 보세요. 일단 이 근처에 네. 가장 그 새로운 아파트 하면 그 고덕 1단지, 고덕 아이파크거든요. 네. 거기가 지금 시세가 30평대 기준으로는 한 6억 5천에서 7억 사이가 됩니다. 네. 자, 이 부분은 현재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여기가 사업 속도가 실제적으로 빨리 돼서 올 안에 관리 처분이 되고요. 네. 조금 3년 안쪽으로 이렇게 갈 거라면은 사실은 좀 놔둘 필요는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지금 현재 상가 지분하고 네. 조금 마찰 때문에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거 끝났는데?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끝났어요, 그래요? 그게? 예. 우리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게 네. 완전하게 해결되는 시점이 언제냐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예. 끝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견하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사업 기간이 조금 길어지게 된다면 네. 일단은 그게 잠깐 길어지는 게 아니라요. 1년, 2년도 소송에 휘말려서 조금 길어질 수가 있고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추가 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네. 장기적으로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면 장기적으로 갔을 때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남 미사지구 같은 경우가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설 경우에 네. 거기 시세가 지금 9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 멀지 않은 시세가 지금 평당 2천만 원인데 네. 그 금액이 고수될 수 있느냐 아니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느냐를 여지를 따진다면 네. 가격이 7억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미사지구가 다 안착이 되기 이전에 여기가 어느 정도 차별화된 시점 또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때 3년 안쪽이 된 시세를
봤을 때 그때가 절정기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은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상가하고 법정은 다 끝났다고 그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알 것 같고, 제가 미스해서 끝났는데 조금 더 연장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은 완벽하게 끝나진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네. 이렇게 지금 뭐 이주비가 나오고 지금 분양 신청을 했는데 네. 이주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이제 그 분양 신청해서 네. 가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주비를 받고 예. 선 이주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또 지금 분양 신청되는 평형이 있을 거예요. 예, 예. 그 평형은 이렇게 보세요. 일단 이쪽에서는 대형 평형이 안 맥힙니다. 네. 그래서 대형 평형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네. 25평이나 30평 형태를 하시는 게 좋은데, 네. 그 중에서 희소 가치가 높은 것, 즉 많은 평형대가 적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꼭 거주를 25평대 안 하고 30평대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요. 네. 평형 배정 신청은 25평대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아직은 전체적으로 평형 배정을 어떻게 할지를 나와 있지는 않은데, 네.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요. 예. 내가 신청하는 곳에서 거주를 한다는 생각보다도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20평대가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지금 고민을 좀 하시다가 그때 직전 단계에서 어떤 것을 평형 배정할지는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그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일단 네. 뭔가 지금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상가 부분에서 소송 문제도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알고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좀 더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개별 네. 상담으로 따로 한번 연락 주시겠어요? 개별 상담으로요? 네. 예. 아니,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했는데, 네. 그렇게 뭐 선옥대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 그래서 네. 이거를. 시청자님, 저희가요, 또 다음 분 전화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방송 네. 끝나자마자 저희 측에서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네. 네, 전화기 들고 기다려주세요. 전화기 들고요. 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 들고 계십니까? 저는 전화기 놓고 말하면 되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TV 소리 전화기 좀 들고 말해야 낮춰주시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시청자님. 성동구 행정동이요. 네네. 306에 39번지. 네, 39번지요. 어떤 점 궁금하신 거예요? 그 집이 보유한 지 상당히 20년 넘었는데요. 네네. 그게 2006년에서 9년 사이에 네. 재개발 붐이 일어나서 그때는 땅값이 뭐 3천만 원에 계약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네. 경기도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흐름을 잘 몰라서 네. 지금은 문의를 하니까 뭐 호가가 2천만 원이라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보유를 해야 되는지 매물 교체를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성동구 행당동의 306-39번지 전략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수화기만 들고 하시면 돼요. TV 볼륨은 좀 줄이시고요. 자, 지금 일단 가지고 계신 번지를 찍어 보니까, 단독주택 대략 한 3, 4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단독주택이잖아요. 다가구 주택이죠, 형태가. 네네. 네. 자, 일단은 제 얘기만 들으세요. 네. 자, 여기는 어떤 전략으로 가시면 되냐면, 현재는 그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지역이 워낙 행당 역 근처긴 하지만 왕십리 역하고도 멀지가 않거든요. 왕십리 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4개 노선도 지나가고요. 일단 앞쪽에 왕십리 뉴타운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기몰이를 할 만한 지역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이런 다가구 단독주택 같은 경우를 지금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면
옆집이나 이런 부분하고 합쳐서 한다면 대략 한 60, 70평이 될 거예요. 그 부분하고 일단은 같이 연계해서 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다면 일단은 그 빌라를 짓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다면은 우선은 그렇게 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도를 고려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2006년에서 9년 사이에 평당 3천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기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천에서 2,500만 원 사이가 될 겁니다. 매도 가는 금액이. 그래서 2,500만 원 정도로 늘려잡을 수 있는 계기는 지금 현재 모습만으로는 안 되고요. 이거를 건축행위 현재 모습에서 할 수 있다면 이거를 사려는 수요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팔 때 지금보다는 훨씬 값어치 있게 팔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끝까지 가는 거는 맞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 시기만 잘 살려서 내 집값을 좀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매도하는 쪽으로 가는데, 시점은 한 1, 2년 안쪽, 2년 안쪽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1, 2년 안에 매도 전략으로 채워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02-2077-6330번으로 방송 후에도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 연결 많이 해주시고요. 자, 1부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지역의 기존 특성을 살리면서 도시를 새로 단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쇠퇴한 지역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앞서 LH는 창원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열고 도시재생 모델을 미리 적용해봤습니다. 임채영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중심가에 자리 잡은 부림시장. 마산 최고의 상권을 형성하며 과거 100년 넘게 호황기를 누렸지만 2010년 마산이 창원 진해와 통합된 이후부터는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점포가 전부 다 문을 닫고 사태가 내려서 캄캄한, 좀 남이 보면은 우범지대 비슷하게 그런 상황에 이 시장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겨가던 부림시장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다름 아닌 도시재생입니다. 기존 빈점포를 예술가들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특색 없던 시장을 창작공예촌으로 새롭게 조성한 겁니다. 부림시장에 창작예술촌이 문을 연 지 6개월 정도 지났지만 유동인구는 벌써 2배 가까이 늘어나 기존 상인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식당이라든지 이런 의류라든지 다른 업종에도 파급 효과가 오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림시장 인근에 위치한 마산 하포구 노산동 일대의 작은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골목길 벽 곳곳에 지역 출신 문학가들의 작품을 그림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기존 거주자 외엔 아무도 찾지 않던 낡고 특색 없던 마을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문학마을로 재탄생했습니다. 상가지구와 주거지구의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창원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지역 주민들입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관에서 지원하는, 그리고 전문가가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창원 마산 원도심의 도시재생은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존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둔 도시재생. 전국 곳곳에서 출발을 알린 도시재생이 쇠락하는 기존 도시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채영입니다. 무주택자 중심으로 설계된 주택청약제도 혜택이 유주택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집이 부족했던 시절 도입된 각종 주택공급제도의 유효성과 실효성을 재검토해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주택청약의 1순위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교체 수요를 고려해 유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점제 개정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소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으로 그 고민 하나만큼은 덜어드리도록 할게요. 02-2077-6391번으로 오늘 소개 받으시다가 관심이 간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GH미래로 부동산연구소 이신숙 소장, M&D 컨설팅의 이철웅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굉장히 조용히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오늘 첫 출연이신 이철웅 대표께 앞으로의 소감 한마디, 시청자분들께 각오 한마디 던져주시면 어떨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MTN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처음 출연하게 된 MD 컨설팅의 이철웅 대표입니다. 사실 오늘 오다 보니까 비도 오고 저도 새벽에 월드컵 응원을 했는데 져서 조금 기분이 좀 찜찜하지만 이런 기분들을 부동산 소식을 통해서 좀 업해드릴 수 있도록 시청자들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해서 알짜배기 물건으로 앞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정보를 가져오시겠다 큰 소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매물부터 저희가 한번 간단한 키워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정보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대한민국 투자의 1번지 바로 강남구 강남 3구에 속해 있는 서초구 반포동의 신축 다세대 원룸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강남 3구 중에 특히 서초 반포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의 어떤 1번지로 속하는데 여기에 신축 물건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반포동 쪽으로 가서 이야기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출연이시죠. 이신숙 소장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들고 오셨죠? 네, 오늘은 서울의 중심지, 서울 및 수도권 모든 권역을 20-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한 교통요충지, 용산구 효창동 매물을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작년 한 해 임대료 상승률이 강남보다 더 높았던 지역, 바로 강북의 심장부, 마포구 합정동 초역세권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반포, 용산, 합정동 오늘 세 곳에 굉장히 핫한 곳으로 이야기를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신숙 소장의 반포, 용산과 합정동 중 합정동 매물 정보부터 화면 통해서 열어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6호선 이용 가능한 합정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네요. 2014년 9월, 올해 9월로 준공 연도가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의 3층이고요. 매매 금액은 2억 2,8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이 마포구 합정동. 앞으로 어떤 점을 주목할지 추천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추천 포인트는 합정 고밀도 개발 및 당인리 발전소 지하 복합화 개발로 최대 수혜지로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내 집 앞마당처럼 복합문화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대학 수요와 상암 DMC, 여의도의 근무 수요로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저렴한 분양가와 실투자금 1,800만 원 초소액으로 합정 초역세권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아서 지속적인 집가 상승이 있을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집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또 수요 부분도 풍부하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합정역과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역세권 매물 정보인데 주변에 뭐가 있는지 또 교통시설은 무엇인지 입지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먼저 교통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2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합정역 도보 5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양화대교, 서강대교 등의 접근성이 뛰어나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홍대, 연세대, 이대, 서강대 등 대학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항상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연환경과 편의시설을 보자면 한강시민공원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하늘공원과 선유도공원, 올림픽공원 등 자연시설이 풍부하게
입지에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은 신촌 현대백화점, 합정, 홈플러스, 홍대 상권 등 상권 인프라 시설이 크고 풍부한 입지 조건입니다. 현재도 7, 8번 출구 방향까지 상권이 확정되고 있기 때문에 강북의 강남역 역할을 하는 최고의 입지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워낙 조목조목 해주셔서 마치 저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일단 합정동 지역, 어떤 지역 개발에 수혜를 받게 될 것인지 개발 호재도 좀 짚어볼게요. 네, 개발 호재는요. 첫 번째로는 합정동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등이 두루 갖추어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합정역에 완공된 메세나폴리스와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고밀도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권도 지속 성장될 거라고 미래 가치는 꾸준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홍대 입구역 민자역사 개발입니다. 홍대역은 서울시와 민자역사 개발 협상과 300실 구매 후 특급 호텔 건설 등 호재가 겹쳐서 최근 2, 3년 사이에 땅값이 2배 이상 올랐고 전국에서 임대료 권리금이 최고 많이 오른 대표적인 상권이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상권이 확장되고 있고 합정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임대료가 10% 정도 올라 있기 때문에 권리금 또한 상승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상암 DMC 개발이 있는데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한 최첨단 미디어 산업단지인 상암 DMC 개발로 상암과 합정, 공덕을 잇는 서부권 최대 업무 벨트 라인이 조성 개발 중입니다. 상주 인력만 해도 한 8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LG와 펜텍 등 IT 첨단 센터들이 밀집하여 수많은 기업이 이미 입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당인리 발전소 지하화와 지상문화공원 조성 개발이 있기 때문에 당인리 발전소 지하화가 착공되면서 지상의 공원 사업이 2018년 완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전망대 등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본 매물가는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의 수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일리 발전소 지하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상암 DMC 개발에 따른 호재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올해 9월 준공 예정인 건물입니다.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건물도 한번 짚어주시죠. 2014년 9월에 준공을 지금 예정을 두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 5층 중에 3층으로 남동형 구조로 개방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채광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지금 보시면 실평 13평으로 큰 거실과 방 2개 욕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브랜드 내장재와 외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유명 업체가 시공하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 공법으로 시공돼서 실수요자에게는 인기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범 CCTV가 설치되겠고 자주식 주차 공간 확보로 인해서 세대당 주차는 100%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네, 집안에 빛이 잘 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또 채광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 CCTV라던가 보안 부분에 대해서도 강점이 있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메리트 나눠볼게요. 어느 정도로 수익률 날 수 있는지 기대감은 어떨까요? 네네. 지금 본 매물의 분양가는 2억 2,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 전세 그쪽이 임대가 높기 때문에 2억 1천 정도면은 전세를 놓을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 실투자금은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임대 수익을 원하실 경우에는 3천에 90 정도로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4,800만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를 제외할 경우에는 한 500만 원 가량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연 9.5%라는 수익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매매가 2억 2,8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은 1,800만 원이고요. 또 월세 임대를 활용해 봤을 때는 연간 임대 수익률 9.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의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네요.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요. 다음 정보 이어갑니다. 네, 부동산 플래너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M&D 컨설팅의 이철웅 대표의 오늘 첫 번째 매물 정보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죠. 준공연도 올해 9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5층 건물의 3층이고요. 금액 넘겨볼게요. 매매 금액은 1억 7천만 원,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5,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으로 건너왔습니다. 자, 어떤 정보가 가장 중요한 건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부터 잡고 갈게요. 네, 보통 원룸이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아주 조그맣게 해서 1인이 이렇게 사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원룸 전체 일식가구로 신축이 될 물건이고요. 지금 현재 9월에서 10월 정도면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원룸에는 특이하게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고요. 다른 데는 없는 주차장이 2개 층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 원룸에 사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그 마이크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강남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잡한 그런 지역인데도 주차 공간이 100% 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보험물건의 두 번째 추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보험물건은 신논현역에서 약 도보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요즘에 강남역 상권이 신논현역으로 시프트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거의 포화 상태로 좀 개발이 돼 있는데 신논현역 위쪽에 강남대로는 이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에 30년은 이 강남대로변 주변의 개발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 테헤란로의 직장인부터 바로 건너편의 영동시장의 또 목자골목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상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임차수요라든지 실거주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높은 내재 가치,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 강남의 한 복판에 거주하는 원룸이면서 수요와 또 그 집가 상승을 통한 미래 가치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호선 개통 효과와 함께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셨어요. 입지적인 강점 좀 더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어떤 점이 편리하게 자리하고 있죠? 예, 보통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우리 어디서 한번 만나자 그러면 요즘에 대부분 지금까지 강남역에서 만나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젊은 직장인들의 그 트렌드가 어디로 바뀌었냐면은 교보터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 장소가 변경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바로 본 물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약 500m 정도,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신논현역인데요. 신논현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서울은 2호선 벨트를 중심으로 개발이 고밀도 개발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 본 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이 신논현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골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9호선이 개통이 돼 있고요. 현재는 신논현역이 지금 종착역이 되게 있습니다만 2단계 구간을 개통을 앞두고 있죠. 지금 신논현역에서 잠실 운동역까지 2단계 구간을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또 하나, 또 바로 밑에 역이죠. 강남역까지만 운행이 되고 있는 신분당선, 강남에서 정자까지만 지금 현재는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분당선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삼성지구까지 연장을 해달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산까지만 일단 하자. 이렇게 해서 어차피 강남대를 통해서 신논현역 쪽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신논현역은 앞으로 더블 역세권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지도를 새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신논현역의 내재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논현역을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변의 개발 좀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 보통 강남 그러면은 개발이 이미 다 완료가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습니다. 그거는 이미 테헤란로를 보시면 강남역 밑에를 보시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본 물건의 반대쪽 강남에서 신논현역 위쪽을 보시면요, 강남에도 이런 지역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떠드는 얘기로는요. 강남의 강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신논현역 위쪽 강남대로변의 양쪽은 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강남의 언더그라운드 시티라고 그러죠. 지하도시 건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여기를 이제 시범 구간으로 약 550m 구간으로 해서 규모는 축구장 5배 면적으로 언더그라운드 시티를 개발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그게 가능한 이유는 신분당선을 두산에서 수주를 하면서 이 지하 도시도 두산건설에서 같이 시설해서 시설 자체는 나중에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겠다 이런 실마리가 풀리면서 강남 지하 도시가 현실화가 됐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또 그 바로 건너편에 롯데 칠성 부지에 또 개발을 들 수가 있는데 지금 바로 옆에 삼성전자 사옥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롯데 칠성 부지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 부지 2배 정도 면적이 되는데요. 이 2배 정도 면적이 또 롯데 타운이 만약에 들어선다 그러면 기존에 삼성전자 본사가 입주했을 때 그 삼성의 효과를 지금은 2배 정도 더 늘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신논현역 아래쪽을 보시면 상업지역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반면에 교보타워 위쪽으로에서는 상업지역이 거기에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강남 대로를 중심으로 한 양쪽에는 종전환의 가능성과 내지는 종상향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하도시 개발과 또 롯데 칠성부지 조성 사업 등 기대해 볼 만한 좀 관심을 가져볼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준공 예정인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또 가격 메리트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가격까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시죠. 지금 제가 원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강남 내지는 서울 어디를 돌아다니시더라도 원룸 건물에 주차장이 2개 층이 되어 있는 걸 아마 찾아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본 물건은요, 이제 나중에 현장을 답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앞뒤 지형의 고지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주차장이 2개 층이 확보가 됩니다. 따라서 20세대지만은 거의 세대당 0.78대 차 없는 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1세대 1주차 100% 주차가 확보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원룸이지만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또 원룸이기 때문에 에어컨, 냉장고, 드럼 세탁기, 신발장, 붙박이장, 쿡탑까지 거의 풀 옵션으로 완비가 되겠고요. 따라서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가재 도구와 짐, 침구 정도만 가져오시면은 충분히 바로 살림을 시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매매가와 임대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예, 매매가 1억 7천이고요. 보통 원룸 같은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을 말씀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모델을 월세로 수익형으로 뽑았는데요. 보증금 1,000에 월세 80 정도가 가능하십니다. 선순위 대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1억 500 선순위 대출을 감안하시면 실투 금액 5,500이고요. 만약에 보증금을 3,000에 한 65 정도를 하신다 그러면 정말 2,500에서 3,000 정도의 소액 투자로 강남 한복판에 원룸 신축 건물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 투자 금액 5,500만 원에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자세히 한번 나눠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네, 이진숙 소장의 또 다른 정보도 열어봐야겠죠. 용산구 효창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역 도보 4분, 1호선 남영역에서 도보 7분입니다. 올해 10월이 준공 예정이고요. 5층 건물의 3층입니다. 금액은요, 2억 3,500만 원이 매매 금액,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효창동으로 건너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6호선 경의선 효창공원 앞역 도보로 4분 거리고 1호선 남영역 도보 7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효창공원과 2분 거리이면서 차후 개장될 용산 민족공원과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력이 높은 입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산 공덕의 고밀도 상권 인프라를 이용 가능하고 숙명여대와 불과 3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풍부한 투자의 정석 입지를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하철역을 이용하기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점을 화면도 또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떤 입지 메리트 때문이죠? 지금 보면은 네. 국제 업무지구 개발 재개가 있고요. 호재로서는 지금 2008년 금융위로 자초되었던 국제 업무지구 개발이 서부 이촌동과 분리개발되는 방향으로 확장이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통합개발로 야기되는 높은 개발비와 리스크가 하향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국에는 서울의 중심지인 용산은 용산 국가공원과 더불어 한강과 국제 업무지구를 비롯한 한강 내 복합개발로 근 10년 안에는 40층과 50층대의 고층 빌딩숲으로 변모할 예정이고요. 용산 두 번째로는 용산 전면 2, 3구역 개발과 용산 터미널 호텔 개발인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신용산역에서부터 용산역으로 이어지는 한강로 중심 지역인 2, 3구역으로 레미안 삼성과 프로지오 서밋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한강로에는 주상복합 개발이 계속 되어질 전망이며 뿐만 아니라 차후 개발되는 용산민족공원에 맞춰 용산터미널의 1800실의 최고급 호텔도 개발 중입니다. 이처럼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보다는 국가공원 개발에 따른 용산의 센트럴파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투자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100년 동안 일본과 미국의 군사 요충지로 개발의 외면지였던 서울의 용산은 미군 이전에 따라서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크기이면서 용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원이 개발됨에 따라 한국의 센트럴파크가 되어 한강 프리미엄까지 보태 차후엔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가장 지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2010년부터 순차 개장 개발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전될 키민킨과 수성구 세 곳 등 상업지로 개발할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용산은 개발의 신호탄을 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입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군 이전에 따른 민족공원 그리고 1800실 규모의 대형 호텔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입지적 메리트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거였을까요? 지금 보시면은요, 네. 용산에서 가장 뛰어난 교통망입니다. 그래서 효창공원역과 남영역, 삼각지역, 공동역까지 다수의 역세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 10분 근거리에 쿼드러블 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숙명여대와 매우 근접한 거리와 또한 공덕과 용산의 20만 근무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 수익이 기대됩니다. 또한 개발되는 용산 민족공원과 도보 15분 이내 거리이기 때문에 한국 최대의 자연시설을 마주하여서 아주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개발 예정지로 중장기적으로 200% 이상의 시세 차익이 실현되지 않나라는 그렇게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물은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축으로서 메리트 어떤 걸지 건물 특징 한번 나눠볼게요. 네네. 남동향으로 건물 3면이 튀어 있어서 개방감과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넓은 개방형 거실과 방 2개 욕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식 주차 공간 확보로 세대당 주차는 가능하고요. 네. 또 유명 업체가 시공하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 공법으로 짓기 때문에 편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고급 내외장재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퀄리티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고급 내외장재 시공 그리고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점 개방형 구조 강조해 주셨네요. 가격 메리트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수익 기대할 수 있죠? 본 매물의 네. 분양가는요, 2억 3,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그 전세를 2억에 놓았을 경우에는 실투자금은 3,500만 원 정도면 되겠고요. 임대 수익을 원하실 경우에는 3,000에 90 정도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므로 실투자금은 5,50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이 또한 500만 원 이상이 남기 때문에 수익이 연 수익으로 따졌을 때는 9.5%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익과 또는 그 임대 차익까지 같은 수익을 같이 모두 잡을 수 있는 최소 가치 있는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까지 저희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세 곳의 매물 정보였죠. 관련 문의사항은요.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철웅 대표 그리고 이신숙 소장이 이 시간 알차게 꾸려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각 더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